코너킥 상황에서 득점률이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가 전체 18.7%래. 근데 맨시티 빵골이에요. 아마 이번 라운드 끝나면은 확률이 더 올라갔을 거예요. 왜냐면은 세트피스에서도 골이 또 많이 나왔잖아. 이번 라운드에서도. 맨시티만 빵골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좋았어! 이거야. 우리 세트피스 따위 그런 거 안 해. 그냥 우리 홀란드야. 우린 그냥 홀란드야. 아이 진짜 뭐 세트피스 그딴 거 뭐 그냥 애견남도 아니고 상남자처럼 그냥 가는 거야. 우리는 테토남 전술로 가는 거야. 그냥 남자들이지 남자들. 원터치 포든에 쉐르키까지 투터치까지 가져가질 않아. 기가 막히지 않아? 포든도 되게 잘 준 거야 쉐르키한테. 아우 너무 좋잖아. 이걸 로프트 패스로 연결을 시켜준다. 와 회전 막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았으니까 이거는 볼이 튄 게 아니고 포든이 회전을 잘 줬는데 쉐르키가 띄워서 찬 거야. 로프트 패스를 날려준 거야. 저기 되게 고전적인 거지. 고전적인 패스 스킬이지 로프트 패스. 그냥 딱 그 상대 수비수 키를 넘겨주는 궤적으로만, 요 정도로만. 너무 좋은 패스 스킬인 거야 저거는. 이것이야 쉐르키. 아이 뭐 지금 뭐 축구를 하는 거지 뭘 지금 발야구 하는 거야 뭐야. 코너킥이고 나발이고 롱스로인 나발이고. 남자답게 가. 남자답게. 홀란드 지금 13골이야 자 오랄리 침투 너무 좋았죠. 여기 넣어줘야죠. 요런 거는 넣어줘야지. 오랄리는 그냥 저기 있어. 그냥 뒤에 가 있어. 진짜 너무 좋았는데. 아스톤빌라에서도 그러더라고. 박스 안에서 세밀함이 떨어져. 아니 왜 그러지? 침투 너무 좋았는데. 세트피스 연병을 야 이거 썸네일 해도 되냐 이거? 세트피스 연병을 하는구나. 이런 이제 본머스와 같은 이제 경기장을 좀 촘촘하게 쓰는 팀을 상대할 때는요, 거기만 잘 막으면 돼. 이러면 상대는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팀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팀들은 지금 현재 본머스는 후방에서의 이 패스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상대 당황만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는 공격만 안 풀리게 만들면 돼. 얘네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만 안 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가 너무 중요한 거지 이런 경기는. 그러니까 아스톤빌라는 전방 압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수비가 중요하다. 특히나 이제 맨시티 진영의 오른쪽 측면. 그렇기 때문에 수비 능력이 좋은 니코 곤잘레스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다. 코바시치보다. 이렇게 당황하기 시작하면은 다 퍼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이 감독들을 의심하는 순간이 온대. 전술이 안 풀리면은. 그래서 본인이 각자가 이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안 한다 이거야. 그런 경향들이 있대. 왜냐면은 다들 엘리트 교육을 받은 프리미어 리거들이잖아. 그 각 나라의 국가대표팀 선수들이잖아. 본머스라고 할지라도 이 선수들이 속해 있는 국가에서는 다 방구 끼고 있는 선수들일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에고가 없을 수가 없어. 의심을 받는 순간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펩 같은 경우에도 그러죠. 선수들이 나에 대해서, 내 전술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선수들이 내 말을 따라주지 않을 경우에는 나는 이 팀을 떠나겠다라고. 이거는 뭐 지금 10년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거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 보면은 아예 공격 메커니즘 자체가 아예 망가졌어. 지금 본머스요. 지금 우리가 뭐 물론 이제 1실점 하긴 했지만서도 이거는 저기잖아. 세트피스로 실점을 한 거잖아. 필드골이 아니잖아. 그리고 오늘 저 포든이 지금 진짜 미친 거예요. 오프도 물론. 이 스콧 선수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냥 본인을 신경 쓰게 계속 만들고 있잖아. 올라오면 압박하고 내려가면 벌어지고 또 올라오면 압박하고 내려가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브레이킹 플레이, 자기 포지션에서 내려와서 공을 받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는 롱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아니야. 전진성이 좋은 선수지 롱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아니라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 미스가 계속 나오는 거고. 아우 밟았다. 너무 아팠겠다. 축구화를 밟는 것도 스킬이래. 이안 라이트가 얘기하는데 딱 상대가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신경 쓰일 정도로만 뒤꿈치를 밟는 게 이게 기술이래. 홀란드가 그걸 되게 잘한대. 파울이 안 나올 정도로, 이 상대가 뭐야 따끔할 정도로 슬쩍 밟아버리는 거야. 자, 아무튼 전반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2대1로 맨시티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세트피스로 실점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서도 경합 상황에서 코너킥이 올라올 때 돈나룸마 팔을 상대 본머스 선수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 참작 안 해준 점에 대해서는 맨시티 팬분들은 좀 약간 화가 나는, 약간은 억울할 수도 있는, 약간 짜증이 약간 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쉐르키가 홀란드에게 두 차례의 어시스트를 제공을 해주면서
이제 맨시티가 그래도 다행히도 앞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번 경기에 앞서서 일단은 포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또 말씀을 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포든은 소갓지롱 하는 것처럼 누가 봐도 이제 찬스 메이킹, 그러니까는 메이드 해주는 역할을 해줄 것처럼 나왔는데 웬걸 오늘은 거의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롤을 이제 부여받은 선수처럼 이제 뛰어줬죠. 포지셔닝도 그렇게 가져갔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한 단계 아래 칸에서 이제 플레이를 해줬는데 이 스콧 선수, 본머스의 키맨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스콧 선수를 정말 밀착 마크를 정말 열심히 해줬습니다. 정말 신경 쓰이게 많이 해줬어요. 상대가 이제 센터 서클 위로 올라오면 볼 운반을 위해서 센터 서클 위로 올라오면은 압박을 들어가고 내려가면 떨어지고 올라오면 붙고 내려가면 떨어지고 요런 방식들을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는 나중에 스콧 선수는 공을 잡았을 때 공을 잡기 전에도 본머스 선수들의 이제 위치나 대형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신경이 쓰였으면은 포든 위치부터 계속해서 이제 찾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을 시켜줬어요. 정말 포든이 귀찮게 만들어줬다. 왜냐면 이건 맨시티한테 무조건 이득입니다. 왜냐면 이번 경기에서의 찬스 메이커는 포든이 아니고 쉐리케였기 때문이죠. 키맨은요. 그리고 반대로 본머스의 키맨은 사실 스콧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스콧은 포든에게 이제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1대1 매치업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서 무언가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이득이죠. 등가 교환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번 경기에서는요. 이래서 포든의 이 영리하고 지능적인 수비 그리고 압박, 이 다양한 오프 더 볼 런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훌륭했다. 이런 모습도 보여준다. 포든이 하다 이렇게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처럼 이렇게 뛰어줄 수도 있는 선수다. 이 정말 다재다능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쿠 같은 경우에도 약간 신선하게 움직여줬죠. 중앙에서 이제 그 머무르는 시간이 길었었는데 왜냐면은 포든이 내려와서 플레이를 해줬었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든은 레인더러스 역할을 맡은 선수이니까 당연하게도 이제 빈 공간을 이제 도쿠가 선점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중앙에 올라와서 공을 받아주고 패스로 연결시켜주려는 이런 움직임도 좋았어요. 약간 생소할 법도 했었는데 도쿠는 뭐 늘 그 자리에서 플레이를 했었던 선수처럼 굉장히 편안하고 부드럽게 연계해주려는 이런 시도들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니코 곤잘레스의 이 수비 능력 역시나 펩이 늘 계속 이야기하죠. 로드리는 로드리고 니코는 니코다. 로드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니코 곤잘레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에 크게 기여를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연출시켜주고 있어요. 베실바도 수비 가담 너무 열심히 잘해줬고 그리고 이제 상대의 이제 세메뉴를 필두로 한 이 왼쪽 공격 이쪽에 이제 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제 본머스는 이제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이제 누네스와 베실바가 이제 적절하게 수비해주는 모습 그리고 쉐르키까지 이제 가담해줌으로 해서 상대의 공격 공간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이런 노력도 매우 좋았죠. 이래서 나중에는 이 선수들이 전술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됐어요. 이게 뭐 감독의 지시였는지 아니면은 감독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이제 본인들이 안 풀려서 답답해서 본인들 스스로 움직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뿔뿔이 상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는 맨시티 입장에서는 전혀 위협적일 만한 이런 상황들이 뭐 생겨나지도 않았었죠. 정말 이번 경기는 전술의 승리다. 그리고 선수 기용의 승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경기에서의 패배는 지난 경기와는 다르게 정말 준비를 잘했다. 아스톤빌라전 때는 너무 안일하게 준비를 했고 이 선수 기용적인 면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패배에 기여를 했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정말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라올라 감독도 펩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는 감독이긴 하지만서도 펩도 이라올라 감독의 방식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수들의 전방 압박도 좋았고 첫 번째 골 상황에서는 이제 홀란드가 내려와서 이제 연계 받아주는 모습들도 매우 좋았죠. 아니 뭐 첫 번째 골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계속 그러고 있죠. 홀란드 내려와서 받아주고 연결해주고 최전방으로 계속해서 스프린트 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도르트문트 시절 때 이제 보여줬었던 플레이가 연상될 정도로 지금 현재 홀란드는 꽤나 넓은 반경을 지금 띄워주고 있다. 그리고 연계에도 가담을 해주고 있다. 지금 이 선수는 맨시티를 위해서 해주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홀란드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반까지는 2골을 추가해서 지금 현재 리그 13골을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 한 골 더 넣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해트트릭 좀 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니까 누네스가 그냥 상대한테 준대니까 그냥 정확하게 배달을 해줘. 그게 너무 긁혀. 너무 빡쳐. 정확하게 해줘. 상대 발 앞에 정확하게 떨어지게 줘. 아 누네스가 후선포보다 패스 좋다고 얘기한 거 좀 저기 할게요. 정정할게요. 이거 안 되겠어. 죄송합니다. 근데 누네스 장점 좀 찾으려고 억바 한 거 같아. 내 지금 은연중에 억바 했던 거 같아. 뛰는 결에 맞춰서 주지. 그래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줘. 현빈유까지 가는 거야 벌써? 형님들 이제 저기구나. 이제 1년차 지나갔다고 이제 뭐 없구나. 빠꾸 없구나 형님들. 개빈유까지 나와?
손해보더라도 팔았어야 됐다고? 이제 두 번째 시즌이다 이건가? 이 형님들이 이제 진짜 빠꾸 없이 그냥 진짜 빠꾸 없이 얘기해버리네. 근데 솔직히 저는 그건 있어요. 나는 솔직히 지금 와서 반성하는 게, 도쿠는 나는 진짜 1년차 때부터 되게 심하게 얘기했었거든. 사실 너무하다고, 얘는 맨시티급이 아니다 막 그렇게 얘기했었거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좀 너무했어. 1년차라는 게 있는데 내가 너무 사람을 차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도쿠한테 그렇게 해놓고서 오스카반 뭐 하나 실수해도 아이 그래도 막 이러고 넘어가는 게 난 좀 약간 양심의 가책이 좀 느껴져요. 자, 수비 협력 좋았죠. 침착하게 볼 따내는 거 좋았고, 와, 공을 걷어내도. 이번에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의 코치진들에게 매우 만족한다. 매우 만족하는 이유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이런 기분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칭 스태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는 것도 이제 너무 좋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분위기가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언급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라고 곰곰이 한번 곱씹어 보니까 이번 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이 포든의 박스투박스 미드필더 기용이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내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어느 정도 깊은 감명을 받아서 굳이 한번 언급을 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드는요, 그동안에 나왔었던 역할이랑 또 달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거의 레인더로스 역할로 이제 나와서 한 칸 밑에서 상대 선수들을 견제해주고 이제 공간을 차단해주려는 이런 움직임들 위주로 이제 플레이를 해 주었었죠. 그리고 기점 패스를 통해서 이제 그 좋은 공격 찬스를 만들어주기도 했었고요. 만약에 제가 오늘의 MVP, 오늘의 MOM을 뽑을 자격이 주어진다, 저에게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포든에게 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든은 정말 찰흙 같은 선수 같아요. 그냥 만지면 만지는 대로 모양이 나오는 선수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격진 전지역에서도 이제 플레이가 가능하고 10번 역할을 주니까 여기서 또 이제 찬스를 또 만들어주는 창의적인 패스를 또 넣어줄 줄 아는 선수이고, 또 이런 또 역할을 또 부여해주니까 오늘 경기에서처럼 또 한 칸 밑에서 플레이하게 만들어주니까 또 활동량으로 또 경기력을 또 보여주는, 뽐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어요. 오프 더 볼론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 선수는 과연 어떻게 뛰게 될지, 이 선수의 미래는 여전히 미궁이다. 어떤 선수로 완성될지는 아직도 모르겠다라는 게 약간 킬포이긴 한데, 어쨌든 포드는 어디 나도 잘하는 선수이다. 뭐 어디 나도 잘하는 선수니까, 펩이 그만큼 믿는 선수이니까는 여기저기 다 기용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뭐 셰르키 홀란드는 뭐 전반에도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두말하면 입이 아픈 수준이긴 하겠지만서도 셰르키 오늘 수비 가담 너무 좋았죠. 수비 가담 정말 열심히 해줬고, 침착하게 패스를 연결시켜주는 모습들도 좋았습니다.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 인플레이 상황에서 무리한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참 강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공격형 미드필더들은 좀 무리하게 플레이를 하다가 팀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경향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셰르키는 약간 그러한 플레이들은 잘 안 한다. 다만 이제 가끔가다 안일한 패스들이 한 번씩 나와서 무의미하게 턴오버를 기록해주는 이런 모습들만 좀 빼주면은, 없애준다라면은 이 선수는 정말 무결한 선수, 맨체스터 시티라는 클럽의 에이스로 불리울 자격이 있는 선수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재력이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유형의 선수들을 만지고 길들여 있는 걸 또 좋아하는 펩이니까 충분히 지금보다 더 많이 터뜨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니코 혼잘레스도 오늘 열심히 해줬죠. 수비 상황에서 수비 가담도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링커 역할도 정말 열심히 해줬죠. 나름대로는 이제 패스도 적절하게 이제 공급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사실 못한 선수를 꼽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자기 역할들을 다 잘 해줘서. 그리고 베실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간 차단, 공간 선점, 그리고 수비, 그리고 백업, 누네스가 공격진용으로 오버랩해서 올라갔을 때 누네스 자리를 커버해주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었죠. 역시나 이제 베실바는 활동량이 많은 선수이다 보니까는 이런 건 참 잘해요. 이 선수가 폼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영리하게 움직일 줄 아는 선수이다 보니까 항상 1인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센터백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옵사 트랩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바르디올 디아스의 옵사이드 트랩은 명품이었어요. 오늘 진짜 최고였습니다. 항상 이제 누네스가 좀 어느 정도 방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래서 팀이 약간 위험에 처하는 위기 상황에 놓이는 모습들을
간헐적으로 이제 보여줬었는데 오늘 누네스 실수 안 했죠. 라인 컨트롤을 하는 상황에서만큼은 평타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 잘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지간에 명품 옵사 트랩을 보여준 이 그 센터백 콤비가 정말 대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랄리는 전반전에 좀 몸이 가벼운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라인 브레이킹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서 이제 2번이나 성공을 했었는데 세밀함이 부족해서 이제 찬스를 낭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노력에 걸맞게도 득점을 성공시킬 수 있었어요. 팀의 3번째 골을 성공시켜서 맨시티가 이제 안정적으로 3대1로 승리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갖춰줄 수 있게 만들어줬죠. 돈나룸마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수비해내주긴 했지만서도 지난 시즌까지 맨시티다라면은 또 실점을 했을 법한 이런 장면들에서 정말 편안하게 세이브를 해주는 모습을 후반전에 한 번 더 한 차례 보여줬었어요. 우리도 여기 이제 점점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돈나룸마의 세이브는 그냥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경기를 보는 형님들 누구도 이 세이브에 대해서 감탄을 안 하더라고. 사실 이게 맞는 거긴 한데 어쨌든지간에 뭐 오늘은 선수들이 다 잘했다. 빠짐없이 다들 잘했다 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가 이제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가 또 이제 주중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 경기에서는 이제 어떤 라인업으로 나오게 될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정말 다행인 건 이번 경기에서 로드리가 복귀를 했다라는 거고 도르트문트전에서 플레잉 타임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면은 리버풀전에서의 선발도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드디어 맨시티는 펩이 그렇게나 바라고 원했었던 완전체가 됐다. 오롯이 스쿼드에 문제가 없는 맨시티는 우승 경쟁을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클럽이다 라고도 이제 믿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은 지금부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쟁은 지금부터다. 아스날 패배하기만 해봐라. 바로 따라간다. 지금 리그 2위입니다 형님들. 완전체가 됐고 펩이 계속 얘기했죠. 아스날과 승점이 많이 벌어지지 않기만 하면 된다라고. 요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고. 아스날이 미끄러지길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 아스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기만 해봐라. 바로 역전해버릴 테니까 라고 말씀드리면서 컨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